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고 그 주범이 한국 군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최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전방지역 8개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작전 예비 지시를 내린 데 이어 존시승은 편제대로 완전 무장된 8개의 포병요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시키고 지난 2007년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걸어서 군사 분계선을 넘기도 한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를 지난 15일 다이너마이트로 일부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약 1분이라는 시차를 두고 동해선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도 똑같이 폭파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대응을 체제 결속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이만도 전국적으로 140여만 명에 달하는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 학생들이 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한 소식을 이러한 상황은 북한 김정은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한은 앞서 예고했던 대로 남북 관계를 완전히 끊기 위한 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계획을 토대로 더 이상 한국의 중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담판을 짓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특히 미국이랑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는데 미국과의 직접 소통 채널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놨기 때문에 구태여 한국을 거쳐서 갈 필요는 없다. 그런 실용적인 이유도 그 적대국 두 국가론을 선포한 배경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다시 말해 북한이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 당사자인 한국을 건너뛰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착실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분단 체제에서 한국과 함께 또는 한국의 중재를 통해서 일본으로 가거나 미국으로 가려는 시도가 다 실패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떼어내고 대한민국과는 이제 헤어지고 가벼운 몸으로 자기 갈 길을 가보겠다.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장기적인 포석으로 한 걸로 봐요. 북한이 이제 원하는 것은 미국하고 협상하는 거죠. 결국 미국이 이제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니까 한국 인지를 같이 삼고 한국하고 그 긴장을 조성해서 미국한테 협상을 올리는 거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김정은이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철거하라고 하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또 한국을 남조선이라고 부르다가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달리할 때도 어느 정도 예견되긴 했지만 북한이 그 속내를 확실히 공식화한 것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 때였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한국의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북한을 흡수 통일하려는 의도는 똑같다며 남북 관계의 종언을 선언했고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하시면서 그 직후 이어진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우리로 치면 국회 시정연설에서 2개의 국가로 가기 위한 계획과 세부 지시사항들을 공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김정은은 북한의 주권 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하고 동족과 통일을 의미하는 말들을 삭제하며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교육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헌법에 명기할 것을 지시했는데 그로부터 9개월여가 지난 오늘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비공개로 관련 내용을 헌법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설령 전쟁을 할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내부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된다면 국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재래전 상황에서는 북한은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만약에 정말 북한의 의도가 공격이고 기습이라고 한다면요,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국면에서 되려 도발이 일어난다면요, 그것은 북한의 소행인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군은 보복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남이다, 적대관계다, 이거를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왔죠. 진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미국이 말을 들어주면 쇼만 하다 끝나겠지만 미국이 안 들어준다. 그러면 쇼에서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수령제 국가에서 수령을 모독하는 뭐 그런 전단이 날라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거든. 김정은도 그 궁지에 몰리면 어쩔 수 없을 상황이 이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몰리면 뭐 쥐도 고양이 문다고 전면전은 못할 테지만 어떤 사들을 들고 나올지 모른다. 그렇다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의도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으면서 최소한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확고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는 건 물론이고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를 향해 내놓는 일련의 메시지가 북한과 협상하려거든 한국을 통하지 말아라, 북한과 직접 소통하라 이 말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한국을 건너뛴 채 북한과 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 한국을 빼고 직접 협상장에서 만나길 원하는 1순위 국가는 미국인데 정상 간에 3차례나 만나고 또 27차례나 친서를 교환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북한은 이런 전략을 더 노골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를 염두에 두고 적극 관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 1월 5일 한국에는 포공격을 하던 시기에 기시다 당시 일본 총리에게는 각하라고 부르면서 대지진 관련 위로 전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틈을 파고듦과 동시에 자신들이 군사동맹을 맺은 러시아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원해진 듯하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 등 이른바 반서방 진영을 공고히 하는데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정국 관계 통일 포기 선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냉제 구도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정은의 직접 연설로 세계는 신냉전이 도래했다라는 과거형을 얘기했고요. 다극 질서가 구축됐다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북중러, 이란까지 포함해서 그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한 그런 북한의 하나의 진영을 구축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게 맞겠죠. 갈등이 심화될수록 세계는 더 양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수록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교적 고립에 탈피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국가의 수를 누릴 수 있는 진영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는 거죠. 한미일 관계를 강화시키는 건 그 방향성하고 맞는데 우리가 그거를 택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죠. 러시아나 북중과 너무 관계가 나빠지면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기회 찬스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그런 도발 위협을 좀 방치할 수 없고 지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를 등에 업고 김정은이 조금 더 세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으로부터도 뭔가 중간자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김정은이 중국이 자기네가 원하는 만큼 해주질 않으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와 저렇게 밀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한중 관계에 북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국을 빼고 직접 협상장에서 만나길 원하는 미국, 일본과 적극 협력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악화인류로 치달은 러시아와의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뒷배기였습니다.